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머신 러닝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해요. 사실 굉장히 제너럴 텀이에요. 머신 러닝이라는 게. 내가 카네기 멜론에서 처음에 인공지능 공부를 처음 했는데 첫 번째 인공지능 수업 들어갔을 때 했던 교수가 탐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머신 러닝을 만들었, 이 단어, 그 머신 러닝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뭐냐면 지금 타겟을 생각을 하면 돼요. y는 fx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우리가 x를 갖고 y를 프레딕션 하는 게 지금.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f를 구하는 거예요. f가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x하고 y가 있어야지 f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아웃풋이라 그래요. 또는 레이블드라 그래요. 요새 인공지능에서는 그걸 레이블 해놨다고 그래요. x는 인풋 또는 피처라고 불러요. 이 피처를 이용해서 특성이죠.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 아웃풋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은 x에서 y에 이르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골은 뭐냐면 y를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x는 캐테고리컬이 될 수도 있고 컨티뉴스가 될 수 있어요. 인컴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의 키가 될 수도 있고 y는 또 마찬가지로 캐테고리가 되고 컨티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션은 보통 컨티뉴스죠. 그래서 펑션은 리그레션은 파라미터를 표시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x 플러스 b2x 이렇게. 이게 이제 리그레션에서는 펑션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통계에서는 펑션이 디파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펑션이 디파인 되어 있어가지고 그 펑션의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을 갖다 어썸션 한 다음에 거기에 이 a,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펑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스태티스틱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x는 아버지의 키에서 아들의 키를 예측한다든지 고등학교 이후의 학년 연수와 수익과의 관계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인공지능에서 요새 우리가 나오는 거는 이제 결국은 대부분은 continuous variable보다는 categorical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 거의 categorical 되는 거예요. categorical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사진을 보고 암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것이냐 안 갚을 것이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 사람이 3개월 안에 우리 회사를 떠날 것인가 안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 그림이 개인가 소인가 그걸 맞추 캐터고리예요. 캐터고리를 X를 통해서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건 리그레션이에요.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 리그레션에서는 X 값이 아버지의 키인데 아버지의 키의 분포를 보고 아들의 키를 갖다가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리그레션은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y-y 햇을 갖다가 가장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지금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니까 yi 마이너스 그러니까 ei의 자승 SSE라 그러죠. 얘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베타 제로 값하고 베타 1 값을 구하는 게 리그레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 있고 이 식에 미분을 해가지고 x하고 y가 움직여가면서 그때의 베타 값이 어떻게 하면 제일 내가 원하는 x하고 y 값을 넣었을 때 이 ei를 제일 최소화시키나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식을 구해줄 수가 있죠. 미분하면 여기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머신러닝은 다 같은 기법이에요. 다 같은 기법이란 뭐냐. 일단 X가 있고 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걸 내가 인풋 데이터, 타겟 데이터라고 그랬죠. X가 있고 Y가 있고 그 안에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을 디파인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 펑션을 디파인하는 방법이 달라요. 리그레션에는 우리가 지금 리니어라는 거를 만들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브 베이지안에서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켜요.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에서는 디시전 트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제일 그걸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 놓고 x에서 y가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코스트 펑션이 커지게 만들어요. 그죠? x에서 내가 정확하게 y를 프레딕션 할 수 있는 코스트 펑션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x 데이터하고 내가 갖고 있는 y 데이터에서 코스트 펑션을 제일 작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 그 코스트 펑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엔트로피라는 걸 랜덤 포레스트라 그러는 거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는 건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거고 그걸 갖다가 네트워크 노드로 만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리그레션에는 SSE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그 코스트를 최소화시키는 그 파라미터를 정할 것이냐. 그게 이제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학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문제를 보면 리그레션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y-베타0-베타1의 시그마 값의 자승을 최소화시키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SSE가 이렇게 그려져요. 심플하게 이렇게 3차원 디멘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니멈 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딱 미분해서 딱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레션을 할 때는 우리가 값을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엄청나게 함수가 복잡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가.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걸 내가 하나 그냥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함수가 3차원으로 길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지만 이거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죠? 이 값은 뭐냐? 기울기가 0인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갖고 근데 펑션을 이렇게 생겨먹은지 알면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요 점이 미니멈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펑션이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펑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니멈, 그러니까 미분으로 이걸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기울기가 0인 점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가 미니멈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훨씬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찾아가는 모든 방법이 다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거야.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 x값하고 y값을 넣어서 이때 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코스 펑션을 디파인했기 때문에 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값을 구하고 아주 조금 움직여서 얘 값을 구해서 얘가 내려가면 내 x, y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미니멈이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점핑을 시키는 거야.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일로 확 점프하게 가는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막 점핑하면서 가면서 그때 미니멈 값을 찾아가게 한다든지. 이게 모든 머신러닝의 다 기초예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그 머신러닝 기법이 이름은 나이브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이 머신러닝은 주로 언제 쓰냐면 그 스팸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메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이거는 스팸이다 아니다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거의 100% 나이브 베이지안 기법이에요. 나이브 베이지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그냥 간단한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나이브 베이지안 문제는 이거는 되게 쉬운 게 x, y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마케터인데 이제 누가 노트북을 살렸는지가 궁금한 거야. 여기서 이 중에서.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연령대가 있어. 청년, 중년, 장년의 연령대.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음, 낮음 보통 있어. 그다음에 학생인지 아닌지가 있어. 그다음에 신용평가가 양호하고 높음, 낮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연령대, 소득 수준, 학생 여부, 신용평가 얘가 내가 아까 말한 피처예요. X예요, X값.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프레딕션 하고 싶으냐? 얘가 노트북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프레딕션 하는 거예요. 이게 Y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청년인데 수준 높은 애인데 학생 여부인데 신용평가인데 얘가 구매를 했다. 얘는 청년인데 높은데 구매를 안 했다. 얘는 했다 안 했다. 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걸 뭐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는 건 굉장히 자기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신 러닝은 다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결국 뭐냐? 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피처를 알 때 청년이고 높음이고 학생이 아니고 양호할 때 얘가 노트북을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그 모델링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야 되죠. 코스트 펑션을 뭐 어떻게 만드냐? 나이브 베이지안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갖다가 컨디셔널 프로버비리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브 베이지안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이브 베이지안을 하나를 알면 여러분들이 모든 머신러닝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돌아가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파이썬을 쓰든지 R을 쓰든지 그 코드 하나만 알면 돼요. 그냥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코드가 뭐다.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코드가 뭐다. 리그레션에서는 코드가 뭐다. 그 코드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돌리면 끝이에요. 나이브 베이지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번 설명을 한다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 뭐냐? 얘가 y는 뭐냐면 1 아니면 0이야. 1은 산다, 0은 안 산다. 내가 정보를 알아. x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x는 지금 벡터예요. x에 대한 정보. x에 대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얘가 학생이고 신용평가 점수는 몇 점이고 청년이고 뭐 이 정보가 x값, x1, x2, x3, x4 값을 알 때 얘가 1인지 0인지 그걸 맞추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베이지안 띠어리예요. 만약에 나는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베이지스 띠어리예요. 쉽게 그냥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면 그 디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청년이고 소득 수준이 높고 학생이 아니고 신용평가가 양호할 때 얘가 살지 안 살지를 지금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1이면 사는 거고 만약에 y가 0이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y가 0인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크면 똑같은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될 확률하고 y가 0이 될 확률 사랑률하고 안 사랑률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크면 얘는 산다고 보는 거고 얘가 크면 안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똑같이 식을 넣으면 밑에 분모는 똑같아지거든요. 분모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분모는 서로 빼버리는 거야. 지금 얘랑 얘랑 비교만 하면 되니까. 분모는 비교하면 되고 결국은 우리는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청년 y가 1일 때니까 샀을 때잖아요. 샀다고 그냥 내가 4로 할게요. 청년이고 소득 수준이 높고 학생이 아니고 신용평가 점수가 양호할 때 얘가 샀을 때 이렇게 될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샀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probability 샀을 확률은 몇이냐면 14명이 있거든요. 14명 중에서 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4분의 9예요. 그게 살 확률이에요. 안 사는 14분의 5고요.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항상 머신러닝을 할 때는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무슨 가정이 들어가냐면 x값이 컨디셔널 인디펜던트라는 가정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위에 이 probability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probability 청년 산 사람 중에 청년 곱하기 probability 소득 수준이 높은 산 사람 중에 높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컨디셔널 프로버비리티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조인트 프로버비리티가 곱하기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산 사람 중에 청년일 확률이거든요. 그럼 다시 일로 들어와가지고 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인데 이 중에서 청년인 사람이 1명, 2명이거든요. 그럼 14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robability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럼 요 값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값 계산할 수 있죠. 이 값 계산할 수 있죠. 이 값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 안 샀을 때 청년이랑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 값이 크냐 이 값이 크냐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 값이 크면 얘는 살 확률이 높은 거고 이 값이 크면 안 살 확률이 높은 거야. 이게 나이브 베이지안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스팸은 어떻게 하냐? 스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X값이 뭐냐면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피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으면 그 메일을 텍스트를 갖다가 쫙 펼쳐가지고 거기에 단어들을 다 다 잘라낸 다음에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매트릭스 벡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브 베이지안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는 나이브 베이지안 R 코드를 보여줄게요. 2줄이에요. 그냥 놓고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